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트래킹의 개념과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 영상이 한 30분 정도 굉장히 길었던 영상이었죠. 그래서 왜 이렇게 영상이 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영상들을 이제 충분히 학습을 하시면은 트래킹을 하시는데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되실 거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트래킹의 4가지 예시를 한번 알아보고 그 4가지 예시의 워크플로우를 같이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배웠던 대로 트래킹을 해서 트래킹이 그냥 처음부터 잘 되면 좋겠지만 영상을 편집하시고 트래킹을 직접 해보시다 보면은 이게 한 번에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영상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영상마다의 그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세팅을 조금 해주셔야 되고 그런 세팅들이 굉장히 힘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트래킹을 할 때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4가지의 예시를 같이 한번 알아보고 그 4가지의 예시는 각각 물체가 가려지는 경우, 물체가 너무 빠르게 이동하는 경우, 물체가 시작될 때는 있었다가 나중에는 사라지는 경우, 물체가 처음과 끝에는 없지만 중간에 잠깐 나타나는 경우, 이렇게 4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고요. 그 4가지에 대한 작업의 워크플로우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선은 트래킹이 굉장히 잘 되는 영상을 하나 이렇게 맞춰 놓고요. 그리고 컬러 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의 얼굴을 트래킹할 때 트래킹이 굉장히 잘 먹는 경우에 해당해요. 그래서 윈도우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원형을 설정해서 얼굴에다가 이렇게 맞춰 놓고 적당히만 맞출게요. 이런 식으로 맞춰 놓고 트래킹에 들어가서 그냥 시작부터 그냥 깡으로 이렇게 트래킹을 해보면 그냥 손댈 거 없이 굉장히 잘 돼요. 그냥 얼굴을 따라서 아무 문제 없이 가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영상을 트래킹할 때 이 영상처럼만 됐으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트래킹이 잘 되는 영상보다 잘 안 되는 영상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되는 영상의 예시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볼게요. 위에서 클립을 하나 켜두고요.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트래킹을 해야 하는 그런 영상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있는 윈도우들은 지난 시간에 강의를 하면서 몇 가지 세팅을 해뒀던 건데 이거는 설명을 위해서 다 설정을 해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다 삭제를 해줄게요. 그래서 윈도우로 가서 이 부분들을 다 이렇게 리셋을 시켜줄게요. 자, 전부 리셋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형으로 하나를 추가를 해놓고요. 이 첫 번째 영상에서 우리가 해볼 거는 트래킹할 물체가 어디에 가려질 경우 하는 트래킹의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영상에서 제가 트래킹할 부분은 여기 남성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휠을 올려서 이렇게 화면을 확대하고요. 그리고 사람의 얼굴만 이렇게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남성의 얼굴만 이제 트래킹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적당히만 이렇게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에다가 이제 영역은 적당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트래킹을 다 따고 나서 여기다가 오픈 FX를 열어가지고 여기다가 모자이크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남성의 얼굴이 전혀 표시가 되지 않는 그런 효과를 하나 넣을 건데, 자, 지금은 모자이크는 다 꺼둘게요. 그리고 트래킹을 하러 들어가 볼 건데 지금 설정되어 있는 거는 다 기본 세팅입니다. 자, 기본 세팅에서 이 화면을 조금 축소를 하고요. 이렇게 트래킹을 해보면 이렇게 트래킹이 잘 되다가 중간에 멈춰 볼게요. 이렇게 트래킹이 잘 되다가 이 여성분의 얼굴로 이렇게 그 바톤 터치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남성의 얼굴이 좀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여성분 때문에 다 가려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 프레임씩 이동해보면 이 트래킹할 영역은 이제 여기 다 가려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트래킹할 영역에 이 여성분이 대체가 되면서 여기다가 이제 트래킹 포인트가 다 생겨버려서 이 여성분을 다 따라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요. 네. 여성분을 다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트래킹을 시작했다고 치면 이렇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정도까지 혹은 조금 더 지나서 이 정도까지는 트래킹이 잘 됐단 말이에요.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앞에 데이터는 살려두는 게 첫 번째입니다. 트래킹이 잘 된 부분은 살려두고 트래킹이 안 된 부분은 지운 다음에 트래킹이 잘못된 부분은 보정을 해주는 그런 작업을 계속 시도해 볼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트래킹이 잘 됐기 때문에 프레임 모드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프레임에다가 키프레임 하나 찍어서 지금 이 화면을 이렇게 키프레임에다가 저장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생긴 트랙 데이터는 다 의미가 없는 트랙 데이터죠. 이거는 남자의 얼굴을 따라가는 트랙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자,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화면을 확대하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끝에를 최대한 이렇게 맞춰서 삭제를 해주면 정확하게 이 키프레임까지 이렇게 탁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확대 기능을 사용해서 최대한 필요 없는 데이터는 다 날려주시고요. 다시 그래프를 줄이고 나서
이 뒤에 뭐 키프레임이라든지 데이터가 없는 상태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원의 움직임을 우리가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한 프레임씩 다시 뒤로 이동해 보면 이 원의 크기는 여기다가 고정이 되어 있죠. 사람이 가려지지 않는 범위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려지기 직전까지 우리가 키프레임을 찍어 놨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래킹하는 영역에 이 여성분이 침투를 하는 게 다 벗어나는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키프레임을 찍겠습니다. 그래서 트래커 그래프의 우측 상단에다가 점을 찍고요. 이 남자의 얼굴을 정확하게 맞춰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키프레임에 대해서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키프레임은 해당 프레임에서만 조정이 되는 기능이다. 그리고 해당 프레임이 조정이 되는 와중에 키프레임으로서 그 값을 가지고 있고 키프레임 간의 값이 서서히 이동하는 거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키프레임으로 가보면요. 우리가 설정한 윈도우는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크기도 이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설정한 키프레임으로 가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을 살짝 했죠. 그리고 크기는 우리가 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크기나 회전하는 거나 뭐 줌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고 위치만 살짝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위치에서부터 한 프레임씩 이동해보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살짝 이렇게 이동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영상에서는 왼쪽으로 이동하네요. 어쨌든 간에 앞에 완벽했던 영상에서 키프레임을 찍어놨고 뒤에 완벽하게 일치한 상태에서 키프레임을 다시 찍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얼굴을 따라서 이렇게 서서히 이동을 하는 거죠. 가려지는 경우에서 하는 워크플로우는 이게 전부입니다. 멀쩡한 구간은 살려두고 멀쩡하지 않은 구간은 보정한다. 이게 가려지는 경우에서 트래킹하는 핵심입니다. 자, 앞으로 조금 더 트래킹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조금 줄여가지고 이렇게 좀 트래킹이 잘 보이는 상태에서 트래킹을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중간에 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번에는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이 사람이 고개를 돌리면서 트래킹 포인트가 다 섞여버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까 배운 대로 멀쩡한 구간은 살려두고요. 이렇게 화면을 탐색을 하면서 멀쩡했던 구간은 다 살려두겠습니다. 이렇게 탐색을 조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찌그러지는 것들이 보이죠? 네, 그래서 여기 앞서서 이렇게 위치를 조정을 하고요. 자, 여기까지는 트래킹이 그닥 문제없이 진행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키프레임을 여기다가 프레임 모드에서 하나를 찍어 두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데이터들은 다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메뉴에서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이거를 확대를 해서 이렇게 확대를 해서 데이터가 제대로 삭제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제대로 삭제가 된 거를 확인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래프를 줄여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찌그러지는 모습이 생기는 이유는 3D가 켜져 있고 그리고 줌도 켜져 있고 로테이션도 켜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에 트래킹 할 거는 이 3D와 로테이션과 줌을 다 제거를 해주고요. 이렇게 위치만 이동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트래킹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시작하는 트래킹은 사람이 고개를 돌리기 때문에 트래킹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트래킹을 하는 것도 좋지만 굳이 트래킹을 하지 않고 앞에처럼 이렇게 키프레임으로 부드럽게 넘겨주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이 얼굴의 움직임을 봤을 때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면은 그냥 간단하게 키프레임으로 넘겨주는 그런 방식을 사용할게요. 그래서 조금 더 탐색을 해보면 이렇게 고개가 돌아갈 때 오른쪽으로 한번 갔다가 왼쪽으로 가죠. 그래서 키프레임으로 오른쪽으로 한번 보내주고요. 다시 키프레임을 생성해서 왼쪽으로 보내주는 그런 보정 작업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으로 가보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살짝 가는 그 최고점이 여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키프레임을 찍고 이 윈도우의 위치를 조금 보정해 주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사람의 얼굴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이것도 대략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키프레임을 하나 찍고요. 이번에는 원을 왼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움직임을 수동으로 조절한 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얼굴이 완전히 가려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원의 끝에 약간 닿기는 하지만 이거를 모자이크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모자이크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만족하고 다음 트래킹으로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다음에 움직임은 어떻게 되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남자의 뒤통수가 돌아가는 장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성분이 침투를 해서 이 트래킹 포인트가 섞이는 그런 구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처럼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넘겨주는 것도 좋겠지만 앞에서 그 방법은 우리가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키프레임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넘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트래킹을 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기본으로 사용하는 거는 클라우드 트래커죠. 클라우드 트래커는 윈도우 안에서 트래킹 포인트를 자동으로 생성해주기 때문에 이 인터랙티브 모드를 켜보면은 윈도우 안에 있는 추적점들이 어디를 트래킹을 하냐면요. 지금 이 뒤통수에 있는 이 머리카락의 색깔을 트래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봤듯이 이 사람은 고개를 이제 돌릴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트래킹 포인트로 잡으면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원했던 트래킹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트래킹 포인트는 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수동으로 설정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포인트 트래커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전 시간에 포인트 트래커는 색상 차이가 명확한 곳을 찝어야 된다고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킹 포인트를 한 두어 개 정도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트래킹 포인트를 이렇게 이 남자를 추적할 거니까 우선은 남자 부근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시켜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고개를 돌린다고 가정을 할 때, 이 고개를 돌릴 때 트래킹이 가장 잘 먹는 부분은 이 목과 옷과 그리고 배경이 이렇게 합쳐지는 요 세 가지 색깔, 살색과 파란색과 흰색이 만나는 이 지점에, 이 경계점에 이렇게 위치를 해야 가장 트래킹이 잘 먹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끝단에 트래킹 포인트를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고요. 여기서 한 프레임씩 트래킹을 해보겠습니다. Alt 누르고 오른쪽 화살표 눌러서 한 프레임만 트래킹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윈도우를 움직이거나 트래킹 포인트를 움직인다면 이렇게 키프레임이 하나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주 이렇게 변경을 해주는 거는 그닥 좋지가 않아요. 그 대신에 돌려놓기 하고요. 그 대신에 이걸 일정 수준만큼 이렇게 트래킹을 시작해 놓은 다음에 이 트랙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키프레임을 약간만 이렇게 움직여주는 방식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점으로 돌아가서 잠깐 살펴보면은 이렇게 트래킹 데이터가 이 정도까지는 잘 유지가 되다가 이제 귀를 따라서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트래킹하기는 하지만 이 귀 때문에 살짝 왼쪽으로 쏠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귀 때문에 왼쪽으로 쏠려진 거를 여기서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약간 당겨주면서 약간 그렇게 보정 작업을 해줬어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 보니까 포인트 트래커를 쓰는 예시로 쓰기에는 약간 적절하지 못한 예시였지만 어찌됐건 간에 클라우드 트래커를 쓰는 것보다는 좀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 다음 수순은 여기 여성분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윈도우에다가 침투를 하는 상황이죠. 이때는 트래킹할 부분들이 다 가려지기 때문에 트래킹 포인트를 쓰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키프레임으로 넘기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더 쉽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트래커 데이터는 다 날려주고요. 이렇게 메뉴에서 날려주겠습니다. 파트너가 왼쪽으로 지나갈 때까지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살펴보고요. 사람이 약간 왼쪽으로 쏠리네요. 그리고 나서 다시 원점으로 오네요. 현재 위치에서는 위치가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여기서 키프레임 하나 찍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서는 위치가 안 맞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키프레임을 찍고 나서 왼쪽으로 살짝 틀어주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나서 윈도우의 움직임을 살짝 보면요.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따라서 잘 이동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이제는 마무리로 클라우드 트래커를 이용해서 통짜로 트래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트래킹이 다 끝났지만 여기서도 살짝 어긋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아까 전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한 번씩 돌려보면요. 원점에서 맞다가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치죠. 그래서 얘도 다음 키프레임 점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약간만 틀어주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트래킹 데이터도 이렇게 자기 값을 가지고 있고 그에 더해서 키프레임도 이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트래킹의 움직임과 키프레임이 같이 이렇게 합쳐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트래킹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모자이크를 하나 넣고 그리고 나서 전체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레이 헤드를 처음으로 옮겨놓고 나서 컨트롤 F 눌러서 전체 화면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플레이를 한번 시켜보면은 트래킹은 제가 의도했던 대로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모자이크를 넣으니까 이 모자이크 밖으로 살짝 이렇게 얼굴이 잠깐 이렇게 삐져나오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트래킹은 더 손댈 게 없고 이제 윈도우만 살짝 손을 봐줘서 그 모자이크가 충분히 얼굴을 다 가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화면을 조금 확대를 하고 나서 이 영역들을 보시면요. 지금 윈도우에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빨간 색깔 점이 있죠. 이 점은 소프트를 주겠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자이크를 정확한 지점에 넣었을 때 그 모자이크의 가장자리가 굉장히 흩뿌려지는 그 효과가 이 소프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정해야 될 거는 가장자리를 탄탄하게 메꿔주고 그 소프트가 안 들어간 상태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 윈도우도 조금 키워서 얼굴을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기 아래쪽에 프레임 모드와 클립 모드 중에서 클립 모드를 선택해서 윈도우를 조정을 할 건데요. 프레임 모드는 해당 프레임에서만 조정이 되는 기능이었기 때문에 프레임 모드로 두고 이 윈도우를 조정을 한다면 해당 프레임에서만 이 윈도우가 변형이 되고 그 앞쪽에 있던 이 키프레임들에서는 이 작아져 있는 상태 그리고 소프트가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클립 모드로 두고요. 이 윈도우로 들어가서 소프트를 다 이렇게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0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이 가장자리가 탄탄하게 메꿔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원의 사이즈를 이렇게 조금 키워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아까 이 얼굴이 이 윈도우 밖으로 삐져나왔던 것들이 다 커버가 되겠죠. 그래서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서 한 55 정도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좀 완벽하게 커버가 될 수 있도록 모자이크를 넣어주고 자 그리고 트래커 탭으로 가보면 지금 클립 모드로 이 윈도우를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조정한 값들이 이 클립의 전체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 헤드를 처음으로 갖다 놓고 이거를 컨트롤 F 눌러서 다시 전체 화면으로 만들어 주고요. 플레이를 다시 해보면 이렇게 클립의 처음과 끝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소프트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 가장자리는 경계가 굉장히 명확하게 이렇게 메꿔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물체가 가려질 경우에 하는 트래킹을 배워봤고요. 여기까지 강의를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네요. 그래서 제가 처음 생각했던 계획은 이 4가지 예시를 하나의 영상에다가 담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강의가 진행되는 거를 보니까 이 하나의 예시마다 하나의 영상으로 올라가야 그 시간이 조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편집한다고 해도 이 영상 하나가 15분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예시는 여기까지 끊고요. 또 두 번째 예시부터는 새로운 영상으로 그렇게 업로드를 할게요. 트래킹에 관한 제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저는 에디존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